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이번 달 난방비 고지서 받으셨어요? 아직은 놀랄 정도는 아니신가요? 어떤 분은 작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내고 계시는 난방비의 절반은요, 사실 안 내도 되는 돈이에요. 그냥 잘못된 방법 때문에 버리고 있는 돈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정부에서 지금 당장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난방비 지원금이 있는데요. 한 집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는 거 아세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요, 이번 겨울부터 난방비가 확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모두 알려드릴게요. 특히 65살 넘으신 분들은요, 이 내용 꼭 아셔야 해요. 건강도 지키고 돈도 아끼고 지원금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하나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설거지 하시면서 들으셔도 되고요. 청소하시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편하게 들으세요. 먼저요, 왜 난방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부터 알아야겠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를요,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건 우리 집이 넓어서 아니면 집이 오래되어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것도 영향은 있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보일러를 껐다 켰다를 너무 자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추우니까 보일러 켜시죠? 그러다가 좀 따뜻해지면 아까워서 끄세요. 그리고 점심때쯤 되니까 또 춥죠? 다시 켜세요. 저녁에도 마찬가지고요. 밤에 자기 전에도 또 켜세요. 이렇게 하루에 서너 번씩 껐다 켰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요, 이게 사실은 가장 돈 많이 드는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보일러라는 게 켤 때 가스를 가장 많이 쓰거든요. 자동차 생각해 보세요. 시동 걸 때 기름이 확 들어가잖아요. 보일러도 똑같아요. 껐다가 다시 켜면요, 차가워진 집을 다시 데우려고 엄청난 힘을 써요. 그러면서 가스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요, 우리 동네 사시는 김영숙 할머니 말씀 들어보니까요, 전에는 외출할 때마다 보일러를 무조건 꺼버렸대요. 그런데 이 방법 알고 나서는요, 온도를 낮춰서 계속 켜놓고 다니신대요. 그랬더니 난방비가 한 달에 거의 5만 원이나 줄었다고 하세요. 5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 이유는요, 집이 한번 완전히 차가워지면 다시 데우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닥도 차갑고 벽도 차갑고 공기도 차가워졌어요. 이 상태에서 다시 따뜻하게 만들려면요, 보일러가 최대로 힘을 써야 해요. 그때 가스가 확 들어가요. 그런데 만약에 집 온도를 조금만 낮춰서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요, 집이 완전히 식지 않으니까 다시 올릴 때 훨씬 적은 에너지로 가능해요. 이게 난방비를 아끼는 핵심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집에서 열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오고요, 현관문 아래로도 바람이 들어오고요, 베란다 쪽에서도 찬 공기가 들어와요. 이렇게 열이 계속 빠져나가면요, 보일러를 아무리 세게 틀어도 소용없어요. 물 새는 독에 물 붓기예요.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요. 몇 시간 집 비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시장 가시는 2~3시간, 병원 가시는 4~5시간, 아니면 자녀분 댁에 가시는 6~7시간,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헷갈리시잖아요. 자, 이제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천천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요,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짧게 나가실 때는요, 예약 기능을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약 기능이 뭐냐고요? 보일러에 보시면 버튼이 있어요. 몇 시에 켜지고 몇 시에 꺼지고 이렇게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오전 10시에 시장 가신다면요, 낮 1시쯤 돌아오시잖아요. 그러면 예약을 12시 반이나 1시쯤으로 맞춰놓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집에 아무도 없을 때는 보일러가 꺼져 있다가요, 여러분이 돌아오시기 바로 전에 자동으로 켜져서 집을 따뜻하게 데워놓는 거예요. 왜 3시간 이하일 때는 이게 좋으냐면요, 3시간 정도는 집이 완전히 차가워지지 않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아파트는 단열이 잘 되어 있어서요. 보일러를 꺼놔도 2~3시간은 온기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외출 모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요, 사실 보일러를 완전히 끄는 게 아니에요. 온도를 17도나 19도 정도로 낮춰서 계속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나갔다 올 때는 오히려 에너지 낭비가 될 수 있어요. 안 쓰는 에너지를 계속 쓰고 있는 거니까요. 두 번째요,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나가실 때는요, 이때는 외출 모드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요, 3시간이 넘어가면 집안이 조금씩 차가워지기 시작하거든요. 특히 바닥이요. 바닥이 한번 차가워지면 다시 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가스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외출 모드로 해놓으면요, 보일러가 완전히 꺼지는 게 아니라 약하게 계속 돌아가면서 집 온도를 17도나 18도 정도로 유지해줘요. 그러면 집이 완전히 식지 않으니까요. 돌아오셔서 온도 올릴 때 금방 따뜻해집니다. 실제로 병원 다녀오시는 분들이요, 이 방법 쓰시면 진짜 좋아요. 병원 가시면 접수하고 대기하고 진료받고 약 받고 하면 4~5시간 금방 가잖아요. 나가실 때 외출 모드 눌러놓고 가시면요, 돌아오셔서 바로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세 번째요, 6시간 이상 길게 나가실 때는요, 외출 모드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요, 그냥 보일러 온도를 17도나 18도 정도로 낮춰놓고 가시는 거예요. 외출 모드 누르지 마시고요. 그냥 온도 설정만 낮춰놓으세요. 왜 이게 더 좋으냐면요, 외출 모드는 보일러가 계속 온도를 확인하면서 올렸다 내렸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온도를 낮게 고정해 놓으면요, 보일러가 그 온도만 유지하려고 해서 오히려 가스를 덜 써요. 특히 자녀분 댁에 가셔서 하루 종일 계시거나요, 친척집 방문하시거나 여행 가시는 경우에는 이 방법이 제일 좋아요. 집이 완전히 얼어붙는 것도 막고요, 에너지도 절약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아무리 오래 나가신다고 해도요, 보일러를 완전히 꺼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겨울에 며칠씩 비우실 때요. 왜냐면요, 배관이 얼어서 터질 수 있거든요. 배관이 터지면요, 난방비 아끼려다가 집 수리비로 수백만 원 나갑니다. 진짜예요. 작년 겨울에요, 제 친구 어머니께서 시골집을 일주일 비우셨는데요, 보일러를 완전히 꺼버리셨대요. 그랬더니 배관이 얼어서 터져가지고요, 수리하는데 80만 원이 넘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완전히 끄시면 안 돼요. 꼭 기억하세요. 자, 정리해 볼게요. 1시간에서 3시간 나가실 때는 예약 기능 쓰시고요. 3시간에서 5시간 나가실 때는 외출 모드 쓰시고요. 6시간 이상 나가실 때는 온도를 17도나 18도로 낮춰놓고 가세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난방비가 확 줄어들 거예요. 자, 이제 집에서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보일러 설정도 중요하지만요, 집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로요, 문풍지를 꼭 붙이세요.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오면요, 아무리 보일러를 세게 틀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문풍지를 꼭 붙이셔야 해요. 문풍지가 뭐냐고요? 요즘은 이게 정말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종이로 된 거 붙였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뽁뽁이 같은 걸로 된 것도 있고요, 폭신폭신한 고무처럼 생긴 것도 있어요. 다이소나 동네 철물점 가시면 1,000원, 2,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이거 한번 붙여놓으면요, 난방비가 정말 많이 줄어요. 어떤 분은 문풍지 붙이고 나서 난방비가 한 달에 3만 원이나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붙이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창문 아래쪽에 쭉 붙이시면 되는데요, 요즘 나오는 건 한쪽에 풀이 발라져 있어서 그냥 붙이기만 하면 돼요. 손주분들한테 부탁하셔도 되고요,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창문에 뽁뽁이를 붙이세요. 택배 올 때 물건 쌓여 있는 그 뽁뽁이요. 이게 신기한데요, 뽁뽁이가 공기층을 만들어서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준대요. 실제로 해보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요, 창문 옆이 확실히 덜 춥다고 하세요. 두 번째로요, 커튼을 잘 활용하세요. 커튼이 그냥 장식이 아니에요. 특히 두꺼운 커튼은 단열 효과가 정말 좋아요. 해가 지고 나면요, 커튼을 꼭 치세요. 그러면 창문으로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많이 막을 수 있어요.
반대로 낮에는요, 해가 잘 드는 쪽 커튼을 활짝 여세요. 햇빛이 집을 데워주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정말 커요. 겨울철 햇빛은 공짜 난방기예요. 돈 안 들이고 집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죠. 특히 남쪽 창문은요, 낮 동안 햇빛이 제일 잘 들어오니까 커튼을 꼭 걷어 놓으세요. 그리고 해지기 시작하면 바로 커튼을 닫으세요. 이것만 해도 난방비가 많이 줄어들어요. 세 번째로요, 욕실 문은 꼭 닫아 놓으세요. 많은 분들이요, 욕실 문을 열어놓고 지내세요. 공기순환이 되라고요. 그런데 겨울에는 이게 오히려 안 좋아요. 욕실은 집 안에서 제일 추운 곳이거든요. 타일로 되어 있어서 더 차갑고요. 욕실 문을 열어놓으면요, 그 찬 공기가 방이랑 거실로 확 들어와요. 그러면 집 전체가 추워져요. 그래서 욕실 문은 평소에 꼭 닫아 놓으세요. 욕실 쓰실 때만 문 여시고요. 다 쓰시고 나오시면 바로 닫으세요. 이것만 해도 집이 훨씬 따뜻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 번째로요, 안 쓰는 방 문도 닫아 놓으세요. 각 방마다 문을 닫아 놓으시면요, 그 방 안에 따뜻한 공기가 밖으로 안 빠져나가요. 따뜻하게 유지하시고요. 다섯 번째로요, 바닥에 러그나 카펫을 깔아보세요. 우리가 추위를 느끼는 게요, 발부터 시작이거든요. 발이 차가우면 온몸이 춥게 느껴져요. 그래서 바닥에 러그나 카펫을 깔아 놓으시면요, 보일러를 조금만 틀어도 훨씬 따뜻하게 느껴지세요. 특히 소파 앞이나 침대 옆처럼 자주 계시는 곳에만 깔아도 효과가 있어요. 요즘은 전기장판도 많이 쓰시는데요, 전기장판보다는 두꺼운 러그가 더 경제적이에요. 전기장판은 전기료가 따로 나오거든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당장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서 못 받으세요. 그냥 모르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알고 신청하시면 한 집당 최대 7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작은 돈이 아니죠? 첫 번째 지원금은요, 에너지 바우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정부에서 난방비 내기 어려운 분들한테 돈을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전기세, 가스비, 난방비 이런 거 내는데 쓸 수 있는 돈을 주는 거예요. 얼마를 주냐고요? 혼자 사시는 분은 1년에 29만 5,200원 받으실 수 있어요. 두 분이 사시면 40만 7,500원 받으시고요. 세 분이 사시면 53만 2,700원이요. 네 분 이상 사시면 70만 1,300원 지원 받으실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냐고요? 기초생활수급자 받으시는 분들요. 그러니까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받으시는 분들은 다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서 노인이시거나요, 장애가 있으시거나요, 한부모 가정이시거나요, 이런 경우에도 신청하실 수 있어요. 신청은 어떻게 하냐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인터넷으로 하는 거예요. 복지로라는 사이트 들어가시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 어려우시죠? 그러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가시면 돼요. 거기 가셔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러 왔어요 하시면 직원분이 다 도와주세요. 신청 기간은요, 올해 12월 31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빨리 하세요. 늦으면 못 받아요. 두 번째 지원금은요, 사랑온 난방비라는 거예요. 이건 지역 난방 쓰시는 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지역 난방이 뭐냐고요? 아파트 같은 데서 중앙에서 난방을 공급하는 거요. 개별 보일러 쓰시는 게 아니라요. 이것도 개인은 50만 원까지 지원해줘요. 복지시설이나 사회적 기업 같은 데는 100만 원까지 줘요. 신청은요, 사랑온 난방비 누리집이라는 사이트에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건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올해는 10월 27일부터 11월 23일까지였어요. 내년에도 비슷한 시기에 할 거예요. 그때 꼭 신청하세요. 세 번째 지원금은요, 도시가스 요금 깎아주는 거예요. 이건 도시가스 쓰시는 분들 중에서요, 장애인이시거나요, 국가유공자시거나요, 기초생활수급자시거나요, 차상위계층이시거나요, 아니면 자녀가 3명 이상 계시는 다자녀 가구시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겨울 4달 동안이요, 그러니까 12월부터 3월까지요, 최대 59만 2천 원까지 깎아줘요. 한 달에 평균 15만 원 정도 깎아주는 거예요.
이것도 작은 돈이 아니죠? 신청은요, 여러분이 쓰시는 도시가스 회사에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시면 돼요. 아니면 주민센터 가셔서 신청하셔도 돼요. 네 번째 지원금은요, 전기 캐시백이라는 거예요. 이건요, 전기를 절약하시면 그만큼 돈을 돌려주는 제도예요. 작년보다 전기를 적게 쓰시면요, 그 절약한 만큼 돈을 돌려줘요. 이건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명의로 전기요금 내시는 분이면 다 신청 가능해요. 신청은요, 한전온이라는 사이트에서 하시거나요, 가까운 한전사업소 방문하셔서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는 지원금 4가지예요. 에너지 바우처, 사랑온 난방비,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전기 캐시백, 이 4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해당되시는 거 있으면 꼭 신청하세요.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면요, 자녀분들한테 도움 요청하시거나요, 주민센터 가셔서 직원분한테 도움 받으세요. 이런 지원금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다 알려주세요. 자, 이제 겨울철 건강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난방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건강이 더 중요하거든요. 특히 65세 넘으시면요, 추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커요. 왜 그러냐면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여러 가지로 변하거든요. 첫째로요, 혈관이 약해져요. 젊었을 때는 혈관이 탄력 있어서요, 온도가 변해도 잘 대응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져요. 그래서 추운 곳에 갑자기 나가시면 혈관이 확 좁아지면서 혈압이 올라가요. 특히 아침에요, 잠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제일 조심하셔야 해요. 자는 동안에는 혈압이 낮아지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시고 게다가 방이 춥다 그러면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가요. 이게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통계를 보니까요, 겨울철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시는 분들이 여름보다 2배 이상 많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아침 시간이래요.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아침에 일어나실 때요, 절대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면 안 돼요. 침대나 이불에 누워서요, 먼저 팔다리를 가볍게 움직여 보세요. 손가락, 발가락 오므렸다 폈다 하시고요. 팔, 다리도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3분에서 5분 정도요. 그 다음에요, 천천히 앉으세요. 앉아서 또 1, 2분 정도 기다리세요. 어지럽지 않으신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일어나세요.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일어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일어나시자마자 찬물 드시지 마세요. 따뜻한 물을 한 잔 드세요. 자는 동안에 우리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피가 좀 끈적해져 있어요. 따뜻한 물을 마시면 피가 묽어지면서 혈액순환이 잘 돼요. 둘째로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요. 젊었을 때는 추우면 몸이 자동으로 열을 만들어냈어요. 근육을 떨게 해서 열을 내고요, 피부 혈관을 좁혀서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기능이 약해져요. 그래서 같은 온도에 있어도 더 춥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괜찮다는 온도에서도 어르신들은 추워하시잖아요. 그게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옷을 여러 겹 입으세요. 두꺼운 옷 한 벌보다는요,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 게 더 따뜻해요. 왜냐하면 옷과 옷 사이에 공기층이 생기거든요. 그 공기층이 이불처럼 우리 몸을 감싸줘서 따뜻해요. 특히 내복을 꼭 입으세요. 요즘 나온 내복들은 얇으면서도 정말 따뜻해요. 보온 내복이라고 해서요, 몸에서 나오는 열을 잘 보존해주는 소재로 만들어졌어요. 이것만 입으셔도 체감 온도가 3도에서 5도는 올라간다고 해요. 목도리나 스카프도 정말 효과적이에요. 목에 큰 혈관이 지나가거든요. 목을 따뜻하게 하면 따뜻한 피가 온몸으로 퍼져요. 집 안에 계실 때도 목이 시원하신 분들은 얇은 목도리나 쇼를 두르고 계세요. 발도 정말 중요해요. 발이 차가우면 온몸이 춥게 느껴지거든요. 두꺼운 양말을 신으시고요, 실내화도 푹신한 걸로 신으세요. 맨발로 다니시면 절대 안 돼요. 셋째로요, 면역력이 떨어져요. 나이가 들면 감기나 독감 같은 거에 더 잘 걸리세요. 그리고 한번 걸리면 회복도 느려요.
젊었을 때는 감기 걸려도 일주일이면 나았는데요. 나이 드시면 2, 3주씩 가기도 하죠. 특히 겨울철에는요, 실내가 건조하잖아요. 난방하면 공기가 더 건조해지고요. 건조하면 코나 목의 점막이 마르는데요. 그러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쉬워져요. 그래서 실내 습도를 잘 유지하셔야 해요. 적정 습도가 얼마냐면요. 50에서 60 정도예요. 이게 뭔 소리냐고요? 습도계라는 게 있어요. 다이소 같은 데 가면 5,000원 정도면 사실 수 있어요. 그거 보시면서 습도를 맞추시면 돼요. 가습기를 쓰시면 제일 좋은데요. 가습기 없으시면 빨래를 실내에 널어 놓으셔도 돼요. 아니면 물을 받아서 방 안에 놓아두시거나요. 젖은 수건을 걸어 놓으셔도 습도 올리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런데 습도가 너무 높아도 안 좋아요. 70을 넘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손을 자주 씻으세요. 특히 외출하고 돌아오셔서는 꼭 손을 씻으시고요. 양치질도 자주 하세요. 하루에 3번 밥 먹고 나서요. 이게 감기 예방에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넷째로요.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워져요. 겨울에 피부 가려우셔서 긁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특히 다리 쪽이요. 이것도 난방 때문이에요. 난방하면 공기가 건조해지면서 피부 수분이 날아가거든요. 피부가 가려우면 자꾸 긁게 되고요. 그러면 피부가 상해요. 긁다 보면 피부가 갈라지고 피가 나기도 해요. 그러면 거기에 세균이 들어가서 염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요, 보습제를 자주 바르세요. 특히 목욕하시고 나서요, 물기를 살짝만 닦으시고요, 피부가 촉촉할 때 보습제를 바르시면 효과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목욕할 때 물을 너무 뜨겁게 하지 마세요. 뜨거운 물에 오래 있으면 피부 기름기가 다 빠져나가서 더 건조해져요. 미지근한 물로 짧게 하시는 게 좋아요. 실내 습도를 적당히 유지하시는 것도 피부 건강에 도움이 돼요. 습도가 적당하면 피부도 덜 건조해지거든요. 자, 이제 실제로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면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이불 속에서 먼저 몸을 깨우세요. 팔다리를 가볍게 주무르시고요. 발목 손목을 천천히 돌려보세요. 3분에서 5분 정도요. 그 다음 천천히 앉으시고요. 또 1, 2분 기다리셨다가 천천히 일어나세요. 일어나서는 따뜻한 물 한 잔 드시고요. 가벼운 스트레칭 하세요. 몸을 깨워주는 거예요. 팔 돌리고 허리 돌리고 다리 스트레칭 하시고요. 이렇게 스트레칭 하시면 혈액순환이 잘 돼서 몸이 따뜻해져요. 그리고 아침 드실 때요. 따뜻한 국이나 차를 꼭 드세요. 따뜻한 음식을 먹으면 몸속부터 따뜻해지거든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차가운 음식은 피하세요. 아침 식사 준비하실 때는요. 주방 문을 열어놓으세요. 요리하면서 나오는 열기가 집안을 데워줘요. 특히 국 끓이시거나 찌개 끓이시면 수증기도 나오고 따뜻해져서 좋아요. 오전 시간에는요. 해가 잘 드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햇빛을 쬐면 비타민 D가 만들어지거든요. 겨울에는 햇빛을 잘 못 쬐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해지기 쉬워요. 창가에 앉아서 햇빛 쬐시면서 책 보시거나 TV 보시면 좋아요. 손주들 사진 보셔도 되고요. 햇빛 쬐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세요. 우울한 기분도 좋아지고요. 점심 먹고 나서는요, 낮잠 주무셔도 되는데요. 너무 오래 주무시지는 마세요. 30분 정도가 딱 좋아요. 너무 오래 주무시면 밤에 잠이 안 오세요. 그리고 1시간 넘게 주무시면 일어나셨을 때 오히려 더 피곤하세요. 오후에는 제일 따뜻한 시간이니까요. 이때 환기하시면 좋아요. 창문을 10분 정도 활짝 여시고요. 바람 쐬시면서 신선한 공기를 들이세요. 환기할 때는 맞바람이 통하게 양쪽 창문을 다 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오후에 가벼운 실내 운동하시면 정말 좋아요. 제자리 걸음이라도 10분만 하셔도 몸이 따뜻해져요. 운동하시면 근육에서 열이 나거든요. 팔 돌리기, 다리 들기, 스쿼트 가볍게 하기, 이런 간단한 운동만 해도 돼요. 너무 힘들게 하시면 안 되고요. 숨이 조금 찰 정도로만 가볍게 하세요. 저녁 준비하시고 식사하시고요. 설거지 끝나시면 여유 있게 쉬세요. TV 보시거나 가족들이랑 전화 통화하시거나요. 손주들이랑 영상 통화하시면 더 좋고요. 저녁 8시나 9시쯤 되면요.
보일러 온도를 조금씩 낮추기 시작하세요. 한 번에 확 낮추지 마시고요. 조금씩 낮추세요. 1시간에 1도씩요. 그러면 갑자기 추워지는 느낌이 안 들어요. 자기 전에는요, 따뜻한 물로 발을 담그시면 정말 좋아요. 10분에서 15분 정도요. 발을 따뜻하게 하면 잠도 잘 오고요.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돼요. 다리가 붓는 것도 좋아지고요. 발 담그실 때 물 온도는요, 40도 정도가 좋아요. 너무 뜨거우면 화상 입으실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손으로 만져보셔서 따뜻하다 싶은 정도면 돼요. 그리고 잠자리에 드실 때는요,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19도 정도로 맞춰 놓으세요. 너무 따뜻하면 숙면을 방해해요. 적당히 시원한 게 잠자는 데는 더 좋아요. 대신 이불을 따뜻하게 덮으시고요. 수면 양말 신으시면 발이 따뜻해서 잘 주무실 수 있어요. 목도 따뜻하게 하시려면 목워머 같은 거 하시고 주무셔도 좋아요. 밤에 화장실 가실 일이 있으면요. 꼭 옷을 걸치고 나가세요. 이불 속에서 갑자기 찬 공기로 나가시면 몸에 충격이 와요. 가운이나 따뜻한 조끼를 입고 나가시고요. 화장실도 너무 춥지 않게 유지해 놓으세요. 화장실에 작은 전기 히터 하나 놓아두시면 좋아요. 밤에 화장실 가실 때 미리 켜놓으시고 들어가시면 덜 춥거든요. 단 물이 닿지 않는 곳에 두셔야 해요. 이렇게 하루를 보내시면요. 따뜻하면서도 난방비를 아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난방비가 얼마나 절약되는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요. 한 달 난방비가 15만 원 나오시는 분이 계시다고 해볼게요. 이분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시면요. 얼마나 절약될까요? 먼저 보일러를 껐다 켰다 하지 않고 온도만 조절하면요. 여기서 약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절약돼요. 왜냐면 제가 동할 때 드는 과도한 에너지를 안 쓰게 되니까요. 온도를 1도만 낮춰도요. 난방비가 10%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1만 5천 원 정도 절약되는 거죠. 만약 2도를 낮추면 3만 원이 줄고요. 문풍지 붙이고 커튼 잘 활용하고 하면요. 열 손실을 막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또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절약돼요. 욕실 문 닫고 안 쓰는 방 문 닫고 이런 것들 하면 또 1원에서 2만 원 정도 줄어들고요. 이렇게 다 합치면요. 한 달에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어요. 15만 원 내시던 분이 7만 원에서 8만 원만 내시면 되는 거예요. 거의 절반이에요. 겨울이 5달이라고 치면요.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어요.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40만 원이면 손주들 용돈도 주시고 맛있는 거 사 드시고 옷도 한 벌 사 입으시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돈만 아끼는 게 아니라 건강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난방 습관 때문에 감기 걸리시고 병원 가시고 약 사드시고 하면 그것도 돈이 들잖아요. 게다가 몸도 고생하시고요. 심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큰 병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병원비가 난방비의 몇백 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올바른 방법으로 난방하시는 게 결국은 건강도 지키고 돈도 아끼는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 모든 게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거예요. 난방비를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나시는 거예요. 돈을 아낀다고 무조건 춥게 지내시면 절대 안 돼요. 건강 잃으면 그게 더 큰 손해예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은요. 따뜻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지낼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춥지 않으면서도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꼭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좀 번거로우실 수도 있어요. 문풍지 붙이고 커튼 치고 온도 조절하고 이런 게 귀찮으실 수도 있죠. 그런데 한 번만 해놓으시면요. 그 다음부터는 편해요. 그리고 고지서 받아보실 때 난방비가 확 줄어든 걸 보시면요. 정말 뿌듯하실 거예요. 아, 내가 잘했구나.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면요. 자녀분들한테 도움 요청하세요. 야, 이번 주말에 와서 문풍지 좀 붙여줘라. 하시면 돼요. 손주들 데리고 오시면요. 손주들이랑 같이 뽁뽁이 붙이는 것도 재미있는 놀이가 될 수 있어요. 이웃 어르신들이랑 정보도 나누세요. 나는 이렇게 해서 난방비가 줄었어 하시면서요.
서로 좋은 방법 공유하시면 다 같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요, 지원금 신청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에너지 바우처, 사랑온 난방비,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전기 캐시백, 이거 꼭 확인하시고 받을 수 있는 거 있으면 신청하세요. 주민센터 가시면 직원분들이 다 알려주세요. 제가 받을 수 있는 난방비 지원금 있나요? 이렇게만 물어보시면 돼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신청하세요. 여러분이 받으실 권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 나는 그동안 잘못하고 있었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책하지 마세요. 몰랐던 거니까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오늘부터 바꾸시면 돼요. 늦었다고 생각하실 때가 가장 빠를 때예요. 지금이라도 아셨으니까 다행이에요. 이번 겨울부터 바로 실천하시면 돼요. 겨울이 춥고 길지만요, 우리는 따뜻하게 잘 이겨낼 수 있어요. 올바른 방법으로 난방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면서 이번 겨울도 건강하게 보내세요. 아침에 일어나실 때 천천히 일어나시는 것 잊지 마세요. 따뜻한 물 한 잔 드시는 것도요.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발 꼭 따뜻하게 하세요. 특히 목하고 발목, 손목 이런 데를 따뜻하게 하시면 온몸이 따뜻해져요. 밤에 주무실 때는 침실 온도 적당히 낮추시되 이불은 따뜻하게 덮으시고요. 혹시 새벽에 화장실 가실 일 있으면 꼭 옷 걸치고 나가세요.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시면 안 돼요. 집 환기는 따뜻한 오후 시간에 짧게 하시고요. 햇빛은 최대한 많이 쬐세요. 창가에 앉아서 따뜻한 차 한잔 하시면서 햇빛 쬐시면 참 좋아요. 마음도 편안해지고 몸도 따뜻해져요. 보일러는 껐다 켰다 하지 마시고요. 온도만 조절하세요. 외출하실 때도 상황에 맞게 짧게 나가시면 예약 좀 길게 나가시면 외출 모드나 낮은 온도로 유지하시고요. 문풍지, 커튼 이런 것들로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으시고요. 습도도 적당히 유지하시면서 건조하지 않게 해주세요. 피부도 자주 보습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요, 건강이에요. 난방비 아끼는 것도 좋지만요,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몸이 건강해야 모든 게 의미 있어요. 추우시면 참지 마시고 온도 올리세요. 아프시면 빨리 병원 가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자녀분들이나 이웃들한테 도움 요청하세요. 우리는 서로 돕고 살아야 해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요. 더 조심하셔야 해요. 추워도 참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지 마시고요. 따뜻하게 지내세요. 난방비 걱정되시면 지원금 신청하시고요. 자녀분들도요. 부모님 계신 댁에 전화 자주 하시고요. 집 따뜻하세요? 보일러 잘 틀고 계세요? 이렇게 안부 여쭤보세요. 혹시 난방비 부담되시면 지원금 신청 도와드리시고요. 우리 모두가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난방비 걱정도 덜으시고요. 무엇보다 건강하게 지내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올겨울도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따뜻하게 잘 지내세요.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꼭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번거로우셔도요. 익숙해지시면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효과 보시면요. 주변 분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좋은 거니까요. 우리 이웃 어르신들도 다 같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 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요.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돈 아끼다가 건강 잃으시면 안 돼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따뜻하면서도 경제적인 방법들이니까요. 안심하시고 실천하세요. 이번 겨울도 무사히 잘 보내시고요. 봄에 따뜻한 날씨가 올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세요. 혹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기억이 안 나시는 부분 있으시면요. 자녀분들한테 이 영상 보여드리시거나요. 메모해 놓으세요. 중요한 거는 냉장고에 붙여 놓으시면 자주 보시면서 실천하실 수 있어요. 보일러 온도 설정, 외출할 때 어떻게 하는지, 문풍지 붙이기, 커튼 활용하기 이런 것들요. 하나하나 천천히 하시면 돼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이렇게 하시면 부담 없으세요. 그리고 지원금 신청하시는 거요. 정말 중요해요. 받을 수 있는데 안 받으시면 손해거든요.
혹시 인터넷이나 서류 작성이 어려우시면요. 주민센터 가셔서 도와주세요 하시면 돼요.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다 해주세요. 요즘은 복지 제도가 많이 좋아져서요.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신청을 안 하시면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알아보시고 신청하세요. 이웃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 계시면요. 이 정보 알려주세요. 특히 난방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런 지원금 있대요 하고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해 하실 거예요. 우리 동네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도 이런 정보 많이 알려주시거든요. 가끔 가셔서 정보도 얻으시고요. 친구분들이랑 시간도 보내시고 그러세요. 혼자 계시지만 말고요. 겨울이 길고 추워서 집에만 계시기 쉬운데요. 가끔은 밖에도 나가세요. 물론 너무 추운 날은 나가시면 안 되고요. 따뜻한 날 점심즈음에 잠깐 산책하시는 것도 건강에 좋아요. 나가실 때는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모자도 쓰시고 목도리도 하시고 장갑도 끼세요. 특히 머리로 열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모자 꼭 쓰세요. 그리고 길이 얼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조심 걸으세요. 넘어지시면 큰일이니까요. 지팡이 쓰시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집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화장실이나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 깔아놓으시고요. 집안 곳곳에 손잡이 있으면 더 좋고요. 밤에는 작은 조명 켜놓으시면 화장실 가실 때 안전해요. 약 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도 받으세요. 겨울에는 혈압이 올라가기 쉬우니까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꼭 챙겨 드세요. 혈압 체크도 자주 하시고요. 식사도 잘 하셔야 해요. 추우니까 귀찮아서 대충 드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따뜻한 음식 골고루 드시면서 영양 챙기세요. 특히 단백질 많이 드시면 근육 유지에 도움이 돼요. 국이나 찌개 같은 따뜻한 음식이 좋고요. 과일이나 채소도 드세요. 물도 자주 드시고요. 겨울에는 갈증을 잘 못 느끼는데요. 그래도 물은 자주 드셔야 해요. 혹시 혼자 식사하시기 외로우시면요. 경로당이나 복지관 급식 이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다른 분들이랑 같이 드시면 식사도 더 맛있고요. 말동무도 되고 좋아요. 밤에 잠 잘 주무시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잠을 잘 자야 다음날 기운이 나거든요.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 드시거나요. 캐모마일 차 같은 거 드시면 잠 오는데 도움이 돼요. TV나 스마트폰은 자기 1시간 전에는 끄세요. 너무 늦게까지 보시면 잠이 안 와요. 그리고 낮에 낮잠을 너무 오래 주무시면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조심하세요. 잠자리 환경도 중요해요. 너무 밝으면 잠이 안 오니까 조명 끄시고요. 조용한 환경에서 주무세요. 이불도 너무 무겁지 않고 적당히 따뜻한 걸로 쓰세요. 겨울 우울증도 조심하셔야 해요. 날씨가 춥고 해도 짧으니까 기분이 우울해지기 쉬워요. 특히 혼자 계시는 분들은요. 그럴 때는 자녀분들한테 전화하세요. 손주들 목소리 들으시면 기분이 좋아지시잖아요. 친구분들한테도 연락하시고요. 영상통화로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시면 더 좋고요. 취미 생활 하시는 것도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돼요. 그림 그리기, 서예, 뜨개질, 독서, 노래 부르기 뭐든지 좋아요. 좋아하시는 거 하시면서 시간 보내세요. 요즘은 유튜브에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영상도 많아요. 옛날 노래도 나오고요. 건강 정보도 나오고요.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아요. 심심하실 때 보세요. 그리고 사람들이랑 만나는 것도 중요해요. 물론 코로나나 독감 조심하셔야 하니까 사람 많은 곳은 피하시되요. 소수의 친한 분들이랑은 만나세요. 사람을 만나야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좋아요. 자녀분들도 부모님 자주 찾아뵙고요. 전화도 자주 하세요. 바쁘시겠지만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안부 전화드리세요.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손주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자주 뵙게 해주세요. 어르신들한테는 손주들 보는 게 제일 큰 기쁨이거든요. 주말에 잠깐이라도 들러서 얼굴 보여드리세요. 혹시 부모님이 난방비 걱정하시면요. 자녀분들이 조금 도와드리시는 것도 좋아요. 한 달에 몇만 원씩이라도요. 부모님은 자식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추워도 참으시거든요. 그리고 부모님 댁에 가보셔서 집이 따뜻한지 확인해 보세요. 문풍지 필요하면 붙여드리시고요. 내복이나 따뜻한 옷 사드리시고요.
전기장판이나 전기요 같은 것도 선물하시면 좋아요. 보일러가 너무 오래되었으면 교체해드리는 것도 생각해보세요. 요즘 나오는 보일러들은 에너지 효율이 훨씬 좋아서 난방비가 많이 줄어들어요. 초기 비용은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득이에요. 집 단열도 확인해보세요. 창문이 헐거우면 새 걸로 교체하시거나 보수해드리시고요. 벽에 곰팡이 생기는 거 있으면 단열이 안 되는 거니까 공사해 드리시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물론 비용이 들긴 하지만요. 부모님 건강이 최우선이니까요. 형제자매들이랑 의논해서 함께 부담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정 어려우시면 정부나 지자체 지원 프로그램 알아보세요. 저소득층 어르신들 집 수리해주는 사업들이 있어요. 주민센터나 구청에 문의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말은요, 난방비도 아끼시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추우면 참지 마시고 따뜻하게 지내세요. 난방비 부담되시면 지원금 신청하시고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도움 요청하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 실천하시면 난방비가 확 줄어들 거예요. 보일러 온도 조절, 문풍지 붙이기, 커튼 활용하기, 외출할 때 설정하기, 이런 것들이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씩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리고 효과 보시면 주변 분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우리 모두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하게 지내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봄이 올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꽃 필 때 다시 만나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